자, LX세미콘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물론 이쪽 업황이 안 좋은 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과거처럼 뭐 아주 멋있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 자체자만큼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남아가 있는 실적이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동산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한 11일 정도 봐주면 되지 않나라는 것들입니다. 이 기준치에서 EPS가 7,459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82,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습니까?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LX 세미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갖다 밑으로 낮췄다는 거죠. 하물며 과거에는 밸류에이션 같은 뭐 15 이 정도 봤던 거를 11로 다운시켰다는 건 상당히 크게 낮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도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보면 이쪽 관련된 DDI 관련된 것들도 또 올림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TV 수요가 가장 사실은 그 확보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TV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매출향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OLED 패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 증가되면서부터 조금씩 기본적인 매출이나 성향은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은 그런 거잖아요. 북미 쪽에서 그 OLED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켜줘서 거기에 관련된 뭐 구동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지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주가도 기분 좋게 달려갈 텐데, 뭐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올해 정도 나오는 전망치만큼은 크게 오류가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 잘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즘 뭐 덕산 네오로스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또 뒤늦게 얘가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도 생각해 보고요. 높은 구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7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8만 2천 원 정도 하면 우리가 뭐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진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표 이런 내용들 쭉 봤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쿼터별로 보게 되면 지금 2분기가 제일 안 좋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좀 가장 안 나오는 구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점 구간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는 주가가 7월 한 초까지는 잘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후로부터는 매출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 영업이익들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경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다 다운그레이드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6만 8천 원 이 구간이고요. 7만 원보다 싼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만 8천 원 이 구간에서 그냥 넉넉히 사주셔도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아랫단 구간에서는 매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던질 만한 사람도 없고요. 자,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으로 이 윗단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저는 82,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8만 원 정도 수준이 가장 수익 실현하기 적당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딱 패러다임이 불면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점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뭐 우리가 낮은 구간에 사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평균 테이블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 정도는 와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YY 대비 개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겠죠. NHN KCP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PER을 몇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 영업이익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가 1,058원일 때
PER을 15.65 붙는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16,500원이 나온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이야기는 좀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단독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동사의 PER을 어느 정도 보시겠습니까? 근데 과거 데이터 이 부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2023년 정도만 대비해서 좀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보다 2023년이죠. 2023년도에 밸류에이션 정도만큼은 우리가 체크하고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대략 13,000원 정도 되는 주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수익만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종목 갖고 예를 들면 장기 투자하실 거겠습니까? 그런 종목 하려고 그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우리가 수익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 특성이 있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상승한다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름 그래도 보면 그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가치주 개념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본다고 했습니까? PER 12.5, 뭐 12 정도만 보고 지난해 정도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12,000원대에서 3,000원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는 것도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22 이동평균선 하단에 내려왔다는 거. 일단 실적 테이블 자체가요. 3분기, 4분기 가면서 괜찮고요.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 연준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결제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주가 상승을 당연히 반등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들이죠. 자, 일단 트레이딩이나 스윙 관점으로 볼 때는 12,000원 정도 보고 가시는 거고 금리 인하가 딱 이슈가 터져버리면 저는 13,5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PE가 여러분 15일 땐 16,000원이고요. 여기가 12에서 13 정도 할 때, 여기 숫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10이네, 그럼 여기고, 10이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설정하는 구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앞에 단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주가의 상승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자체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저점 구간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이 구간을 지금 매수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제가 리포트 드릴 때, 10,000원 언더에서 매수 쫄지 말고 가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한 달 갈 때마다 아마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땐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 점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셨죠? 투자 포인트.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있고 그런 내용도 관련된 종목들 또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에이징랜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YY 대비해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 증가폭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우리가 생각하고 TSMC의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동사만큼 TSMC하고 긴밀한 관계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회사는 많지 않죠. 그래서 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쌀 땐 충분히 우리가 또 공략 포인트로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성장 산업에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거 밸류에이션 얼마죠? 이런 것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앞에서 제가 LX세미콘이나 NHN, KCP 이야기 될 때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놓고 이건 밸류에이션 얼마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거 와이시게 생각했어요. 전년비, 뭐, QOQ 대비해 성장률 엄청나게 높게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까지는 성장이니까 항상 어떻게 돼? 주가가 낮다고 생각할 때는 공략, 그 주가가 올라가면 또 하루에 급등하면 또 수익 실현, 뭐 이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런 거는 트레이딩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들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람이 불면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AI, MPU, 잘 올라가겠습니까? MPU? 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내년도는 MPU 시대입니다. 자, AI 가속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그거 지나면 AI NPU가 점점 고도화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YY 대비해서 1년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TSMC하고 진행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이 부분들은 줄어들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풀캡하잖아요. 계속해서 수주만 더 늘어나고 어떻게 돼 협력만 더 강화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나중 구간에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우리가 이때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못 나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당시에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우리가 바람이 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체크해주고 가는 것도 좋고요. 트레이딩이나 스윙 관점으로 보면 요까지가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조정은 충분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사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니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야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테마가 중요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나중 구간, 최저가 구간까지 거의 근접한 이 아랫단하고 여기 구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는 좀 무난히 공략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냥 AI NPU, AI 가속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갖다 쌀 때라고 느낄 때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리는 잡아가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설정은 이 라인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수가보다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항상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5% 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마이너스 한 12% 정도 전체 내가 평균 수익률의 80% 아래쪽에서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손절 라인 잡으시면 돼요. 종목별로 손절 라인을 잡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종목 갖고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우리가 측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포트폴리오상의 손실률이나 수익률 평균적인 부분을 갖다 계산해 놓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그런 얘기 잘 안 드리잖아요. 손절 라인을 잡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5대도 우리가 출구 전략만 잘 구사해도 어떻게 돼요? 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오랜만에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유상증자 이후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낮은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됐다. 보통 안 좋은 악재 다음에 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퀄리다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CXL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후발 산업이나 후퇴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스윙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홈런을 칠지 안타를 칠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를 조금 여러분들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볼게요. 여기서 뭐 합니까? 뉴스가 나와서 오버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윗단은 일단 버리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매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 구간이 일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어요. 매물은 여기 가서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글쎄요, 상당히 힘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색깔을 칠해드릴게요. 여기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구간 노리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3만 원 타겟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2만 2천 원대에서 여러분 그죠? 3만 원 이 정도 보면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업황이나 그다음에 동사의 그 트렌드,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저 윗단으로 가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만 보시고 올해 안에서는 그런 쪽으로만 보고 좀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두 종목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에이징 랜드가 좋으세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좋으세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보면 실적을 좀 위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에이징 랜드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시면 그리고 다만 테마나 또 우리가 주가의 좀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악재가 다 끝난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성장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카리타스 반도체가 또 나름 그래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관련된 지표 보는 법들 하고요. 미국의 상황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종목들, 저점 구간에 있는 것, 달리지 않고 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머니케어 뉴스 스쿨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